하겠습니다. 자, 올라오셔서 5분 내로 좀 발언해 주시고 다음 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후유증으로 인하여 현재 병원에서 중증 치료로 고생하고 있는 가족과 또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을 하신 유가족 같이 모여가 있는 고백회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가족협의회입니다. 저희들 울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울산 지구장입니다. 어머니에게 이 좋은 세상 백신 접종을 권유하셔서 돌아가시게 한 불효자식입니다. 그리고 같이 올라온 우리 고백회 가족은 신랑이 최경진님 같은 경우에는 신랑이 백신 2차 접종 후에 회사에 출근하셨다가 사흘 만에 회사에서 집에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 억울한 사연을 갖고 저희들 올라왔습니다. 문 대통령과 이 정부에서 방역의 최고 좋은 방법은 백신 접종이다. 그리하여 우리 가족 모두 백신 접종을 한 후에 사망을 하시고 병원에서 중증 치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정부에서 약속을 한 백신 접종 가족에게 그 이후로 아무런 사과 한마디 보상을 떠나서 현재 지금 백신 접종 이후에 이상 반응 신고된 경우만 하더라도 사망하신 분이 16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이 억울한 사연을 갖고 왔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산에서 피해자 유가족 혜리씨입니다. 저희 신랑은 올해 47세이시고 현대 중앙 내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4일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평소 별다른 질환 없이 회사도 잘 다녔고 백신 접종하기 전에 건강검진도 하였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건강상으로 별 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나왔고 2021년 9월 13일 2차 접종 후 당일 열이 나고 근육통으로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였습니다. 9월 14일 둘째 날, 첫째 날과 같은 증상으로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였고 점심 이후부터 가슴이 답답하다고 식은땀도 흐르고 숨이 좀 가빠졌습니다. 그러고 저녁도 못 먹고 계속 누워만 있었습니다. 10시에 화장실로 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기척이 없어 아빠, 훈아라고 불러 저와 아들을 부르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고 문을 열어보니 호흡곤란 상태로
쓰러져 있어 저와 첫째 아들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둘째 아들은 119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119가 도착하여 병원 응급실로 구급차를 타고 후송해 심정지가 몇 번이나 왔습니다. 응급실에서 여러 가지 검사 후 다음날 아침 응급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그 다음 두 번 심정지가 왔고 기도 삽입으로 겨우겨우 버티다가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장기가 망가졌다며 장기가 더 망가진다는 말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켜보다가 신랑을 보내주었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신랑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검 결과는 급성 심근염으로 나왔고 기준 결과를 알기 위해 기다리던 21년 마지막인 12월 31일 심의 기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인과성에 인정되기 어려운 4-1과 이상 반응에 대한 자료 충분히 하지가 않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제발 이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인과성을 인정하고 제발 책임져 주세요. 큰아들이 아빠한테 편지를 준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세호예요. 하늘에서 건강하게 잘 계시죠? 작년 1월 1일에 우리 가족이 해보러 간 거 기억나시죠? 이번 1월 1일에도 아빠랑 같이 해를 보러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아쉬워요. 일요일 아침마다 저를 깨우면서 햄버거를 사러 가자는 아빠의 목소리가 그리워요. 요즘에 아빠 일을 처리한다고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세요. 하늘에서 우리 엄마 좀 많이 도와주세요. 요즘 따라 아빠가 많이 생각나고 그리워요. 백신 맞고 아프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혼자 끙끙 앓다가 돌아가시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백신 맞고 다음날 제가 학교에 다녀오고 나서 아빠한테 인사를 한 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요. 아빠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나 현호야. 아빠가 하늘에 간 지 벌써 100일이 지나고 122일이 되었어. 아빠가 가는데 순서 없다고 했는데 내 얼굴 고작 10년 보고 떠난 거야? 그딴 백신이 뭐라고 그딴 거 갖고 하늘에 갔어. 차라리 맞지 말고 우리랑 더 같이 있었으면 좋았잖아. 왜 화장실에서 그랬어? 한동안 아빠 보내고 아빠가 꿈에 나와서 좋았는데 이제 자주 나오지 않아서 속상해. 우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해주는 우리 아빠였는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아빠에게 해준 게 별로 없어서 미안해. 아빠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필요해서 서류 뽑으러 병원에 갔는데 아빠 회사가 보여서 혹시나 아빠가 있을까봐 갔는데 없더라고. 똑같은 회사 보고 있는 사람들은 많아 보이는데 왜 그 중에서 아빠만 없는 거야? 우리 옆에 다시 와주면 안 될까, 아빠? 1월 25일이 아빠 생일이잖아. 그래서 조금 당겨서 21일 날 가기로 했어. 그날 맛있는 거 많이 가져갈 테니까 맛있게 우리랑 먹자. 아빠는 나에게 금 같은 존재였어. 아빠, 엄마랑 형아, 나는 걱정하지 말고 하늘에서 건강하게 있어야 해.
나중에 보면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행도 하고 재밌게 놀자. 우리를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지내길 바래. 나중에 하늘에서 우리 가족 보면 하루 종일 맛있는 거 먹고 놀자. 아빠 보내고 엄마는 잠을 못 자고 있어.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보면 아빠가 잘 자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아빠가 없으니까 허전해. 그리고 무서워. 항상 밝은 모습으로 웃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아빠가 없네. 아빠 하늘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사랑해. 사랑하는 저희 하나뿐인 이모부에게 이모부 안녕하세요. 저 이모부 조카 다빈이에요. 벌써 이모부가 하늘을 밝게 빛내어 주신 지 122일이라는 시간이 되었어요. 아직도 이모부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아요. 방학이라 12월 31일부터 이모부 집에 왔는데 제가 오면 거실에서 밝은 모습으로 저를 맞이해 주시다 이모부가 없으셔서 너무 속상해요. 열심히 일하시고 퇴근하시는 시간대를 얼추 알고 있어 시간을 보며 현관문을 바라보는데 오실 시간이 되어도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너무 슬퍼요. 현관문 소리 들리면 저희는 서로 먼저 인사하려고 뛰어가던 시간에 현관문만 바라보며 이모부가 퇴근하시고 집에 돌아오는 모습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파트에 회색복 입으신 사람들이 많으셔서 혹시 저기에 있으시지 않으실까 바라보는데 없으셔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제 친부모님처럼 잘해주셨던 이모부였어서 너무 보고 싶어요. 친딸처럼 저를 좋아해주셨던 이모부를 다시 보고 싶어요. 제가 이모 집에 방학이라서 와있다고 했잖아요. 기분 전환 겸 술도도 가고 조정도 가고 일산지도 가고 여러 곳도 더 가는데 죄다 이모부랑 갔던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부 생각이 더 많이 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제가 첫날 밤에 믿고 싶지 않아서 편지를 카톡으로 써서 보냈는데 보셨죠? 이모부가 대구에 오시면 늘 맛있는 거 사주시고 손톱도 깎아주시고 시험 잘 봐오면 용돈도 주시고 제가 울산 오면 많은 걸 해주시려고 하셨던 이모부였는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저에게 잘해주셨던 이모부고 건강하셨던 이모부인데 대한민국 정부 말만 믿고 속종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17년 동안 살면서 부모님이랑 추억을 쌓아 나간 것보다 이모부랑 함께 추억을 쌓아 나간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이모부 집에 와서 이모랑 이모부랑 현우새우 이렇게 놀러 다니고 싶었는데 더 이상 그럴 수 없어 너무 슬퍼요. 그동안 이모부가 저에게 해준 것은 많은데 저는 해드린 게 별로 없어서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잘못된 점은 바로바로 잡아주시고 잘된 점은 바로바로 칭찬해 주셨던 이모부가 너무 보고 싶어요. 심의 기준 결과를 보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마즈라에서 맞은 백신이었는데 백신 맞고 사망이 맞는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그러니 위로금 5천만 원 지원해주겠다는 말 듣고 화가 났어요. 가지고 갈 자료는 다 가지고 가셨으면서 뭐 어떠한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저희가 뭐 어떠한 자료를 더 줘야 할까요, 이모부? 이모부도 하늘에서 지금 이 상황 보시면 화나시죠? 이 똥같은 나라 임금 멸망시키려고 작정했나봐요. 멸망시키고 자기네들끼리 살려고 난리들 난 것 같네요. 그렇죠, 이모부. 이모랑 서류 뽑으러 같이 다니고 있는데 서류 뽑을 것도 너무 산더미처럼 많고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이모를 보니 속이 상하더라고요.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피노키오보다도 못한 거짓말쟁이 대한민국 정부 말 안 믿고 백신도 안 맞고 이모부가 하늘을 밝게 빛내어 주시지도 이모 새우 현우가 힘들어지도 않고 오래도록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참 화가 나고 속이 상하네요. 이모부 너무 보고 싶어요. 하늘 생활은 편하신가요? 덥지는 춥지는 않으신가요? 밥은 잘 챙겨 드시고 있으시죠? 저희가 이모부 옆으로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있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에 가족들은 우리 최경희님의 두 아들과 조카 이렇게 한 가족의 일입니다. 저는 제가 또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신 접종을 권유하여 어머니를 중환자실에서 30월간 고통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시게 한 불효자식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난 6월 10일 화이자 1차 백신 접종을 하시고 당일날 감기 몸살 기름으로 시름시름 앓으셨습니다. 백신 접종 당일날 약간의 감기와 몸살이 나면 타이레놀 하나를 먹으면 괜찮다 하여서 어머니는 하루 이틀 사흘 계속 타이레놀을 복용을 하시고 몸져 누우시기 시작했습니다. 7일 8일째 되는 날 고열과 사지마비에 시달리셨습니다. 제가 그때 직접 모신 게 아니고 저는 울산에 있고 저희 여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저희 여동생이 어머니한테 그랬답니다. 어머니 움직이기도 어렵고 열이 나고 있다니까 병원에 갑시다. 우리 어머니 얘야 괜찮다. 좀 더 내가 집에서 약 먹고 있으면 안 낫겠다. 병원에 가시는 거를 거부하시고 집에 누워 계시다가 9일째 되는 날 저녁부터 더 심한 통증과 말도 못하시고 하여 여동생이 하루 더 지켜보자고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그 다음날 10일째 된 날 아침에 어머니가 찬송도 좋아하시고 기도도 좋아하셔가지고 새벽 아침마다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찬송을 들으시는데 이상하게 거듭도 없고 라디오 소리도 안 났어. 어머니 방을 열어보니까 어머니가 고통에 시달리는 목소리로 말도 못하시고 계시더랍니다.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10일째 된 날 아침에 오빠 엄마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런데 어떡해. 저는 바로 여동생한테 뭐라 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바로 119에 신고해갖고 어머니 병원에 모셔야지. 무슨 말이냐 빨리 병원에 모셔가라. 그래하여 여동생은 119에 도움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부산에 가까운 종합병원 좋은 강원병원으로 이송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울산에서 30분 만에 과속을 하면서 좋은 강원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라서 어머니를 응급실에 가셨는데 보지도 못하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응급 환자인데도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답니다. 사람이 힘에 들어가고 대신 맞고 들어왔는데 무슨 코로나 검사를 합니까?
제가 도착한 후에 30분 후에 코로나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는 아니다. 그래야 부랴부랴 기본적인 CD 촬영과 CD 촬영이 아니고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엑스레이 검사하고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한 후에 중환자실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야 어머니를 잠시 보고 담당 과장을 만났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가지 검사 후에 심부전증, 심내막염, 폐혈증으로 투석 치료를 한다고 하여 중환자실에서 35일간 시달리시다가 결국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청원도 올리고 보건복지부 인권위원회 보건소 질병갈증 상대로 신문고에도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답도 없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상반응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 부검을 하려고 했지만 나이 드신 어머니 부검 못하고 가장을 하고 인가성 침입 결정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를 저희가 직접 이 병원, 저 병원 여러 가지 서류를 떼서 질병관리청이 아닌 다 지자체에 있는 백신 접종 진흥단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려온 것이 두 달 만에 내려온 것이 5번 인가성 없음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 피해자에게 대국민 사과를 해라. 정부는 백신 접종 피해로 사망한 희생자를 위하여 분향소를 설치해라. 정부는 백신 접종 피해자의 치료를 무상 치료해라. 백신 접종 피해자에게 질병청의 인가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치료 지원과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피해자의 약속을 못 지키는 정경을 파면하고 백신 피해는 오로지 정부의 책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살려내야 됩니다. 저희들 지난 10일날 청결관장 보라 사진과 그 앞쪽에 분향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우리의 이 억울함을 어루만지지도 못할 망정 분향소에 경고장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철거해라. 그러나 우리는 꿋꿋이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백신 접종 피해자를 위한 내 정부와 내 사과와 그리고 저희들을 위한 특별법을 이 정부에서는 만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백신 피해 정부 책임, 백신 패스 반대, 소아 청소년 강제 접종 처리해야 됩니다. 네. 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유가족 협의회가 분향소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설치됐는데요. 많이 방문해 주시고 정말 이번 정권